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지만 결혼하고 남편이 효자병에 걸린 호구라는 걸 알게 되어 6개월 만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올해로 이혼한 지 4년이 조금 넘었는데 결혼 생활이 연애 기간보다 짧다 보니 지금도 제가 결혼하고 이혼했다는 사실이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이혼한 친구가 있어서 종종 하소연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그 친구의 남편도 효심이 지극한 호구더라고요. 호구이거나 효자이거나 하나만 하지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두 개를 같이 하는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거기에 사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이상하신 분이라고 해도 남편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간 역할 잘하면 이혼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전 남편도 친구의 전 남편도 그럴 가망이 없는 천하의 무쓸모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기 엄마만 위할 거면 결혼을 하지 말던지요. 게다가 그런 유형의 남자들은 하나같이 대리효도까지 바라는 못된 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는 자기들은 처가에 잘하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저는 4년이 지난 지금도 제 결혼 생활만 떠올리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만큼 저 역시 제 결혼 생활에 맺힌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미련 갖지 않고 바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이혼한 친구를 보니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한 저나 결혼 5년 만에 이혼한 친구나 다르지 않았는데요. 그런 거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는 기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짧게 끝났지만 저보다 4년 반을 더 산 친구는 당연한 이치겠지만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참고 산 시간이 있다 보니 그 속상함이 저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 만큼 컸는데 그렇잖아요. 1년만 해도 명절이 2번이고 생일, 제사, 어버이날 이런 크고 작은 날들을 모두 챙긴다고 치면 아휴, 저는 명함도 내밀 수 없죠. 저는 그나마 이혼한다고 며느리 되고 맞이한 첫 명절도 시댁에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이런 의문점도 생겼는데 왜 시어머니란 사람들은 하나같이 며느리만 봤다 하면 자기들밖에 모르는 건지 너무 신기합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구의 엑스시어머니도 제 엑스시어머니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어찌나 뻔뻔하고 당당한지 그 태도가 저를 더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더 절망적인 문제는 그런 자기 엄마의 모습을 옆에서 분명히 봤음에도 아들인 남편은 문제점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제 편이 아닌 자기 엄마 편을 들었을 텐데 제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도 그거였어요. 원래 될 놈은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잖아요. 딱 봐도 남편은 어설프게 효자 노릇하는 호구 나부랭이가 될 쌍이었는데 아니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지 효도하고 싶다고 저까지 동반 호구가 되자 할 놈이었는데 그런 떡잎을 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위기에 맞서기 위해 없던 능력도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쩜 골라도 저런 걸 골랐나? 제가 제 눈을 찌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하지만 저 역시 모두 다 인정할 수 없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2년 동안 남편의 그럴싸한 포장된 모습에 속아서 결혼해 망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남편은 자기가 언제 그랬냐며 발뺌했지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저를 속인 적은 없고 그저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했을 뿐이라고 했는데요. 아니, 노력을 할 거면 꾸준히 계속하든가. 결혼 후에 바로 그만두는 건 또 무슨 경우죠? 그런데 남편은 뚫린 입이라고 다른 남자들도 다 그런다며 저더러 유난 떨지 말라고 짜증을 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유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속아서 결혼한 제 자신을 탓하며
평생을 후회하고 사는 게 맞냐고요. 이번에 이혼한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남편이라는 작자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 친구에게 우리 엄마가 뭐 어떻다고 그래. 야, 우리 엄마 정도면 양반이지. 다른 시어머니들은 뭐 안 그런 줄 알아? 더하면 더했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없어. 네가 잘 몰라서 그런다니까. 이런 망언을 쏟아냈다고 했는데 친구는 그 말에 이혼을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 자기도 자기가 5년이나 참고 살 줄은 몰랐다며 자책까지 했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5년을 참을지 10년을 참을지 그걸 알면 네가 점쟁이게? 네가 착해서 그래. 나 아파. 아니다 싶으니까 오만정 다 떨어져서 6개월 만에 이혼했잖아. 너는 할 만큼 했어.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하냐? 그래도 아니더라고. 물론 그걸 왜 미련하게 참고 살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음은 늘 이혼 생각이 있었지만 막상 진짜 이혼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았어. 우리 엄마 아빠도 있고 회사 사람들 눈치도 있으니 마음은 굴뚝 같아도 못하겠더라고. 그렇다고 이혼하고 어디 아무도 모르는 무인도에 가서 살 수 있냐? 애라도 없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애한테도 미안하다고. 별게 다 미안해. 나중에 유나도 엄마 다 이해할 거야. 네 인생이야. 도대체 너는 무슨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고 살아? 누가 뭐 너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라도 하고 있대? 그래 맞아. 네 말이 다 맞는데 난 왜 너처럼 못 살까? 그 와중에 나는 남편이 노력해보겠다고 하면 이혼 안 하고 기다려보려고 했어. 근데 적반하장이라고? 야, 똥은 어떻게 해도 똥이더라. 친구는 전 남편 생각이 났는지 순간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분명 한때는 평생 지키지도 못할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결혼을 했을 텐데 친구의 모습에서 저 역시 옛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그다지 남의 시선 따윈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 친정 엄마한테 욕이나 한 바가지 먹고 이혼했는데 저렇게 힘들어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 미안하게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아이가 없었다는 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 그때 제가 임신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저 역시 고민의 시간이 길었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확실한 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원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제 전 남편도 연애할 때는 저한테 잘 보이려 애를 썼어도 끝내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일 텐데 저는 요즘 여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남자든 여자든 평등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거나 상대가 싫다는데 강요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랑 결혼했던 그 남자도 분명 연애할 땐 저랑 같은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한 말일 뿐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아니면 자기가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기억상실증 환자일 텐데 그것만 믿고 결혼한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만큼 저에게 확신을 줬기에 그 부분만큼 좀 억울해요. 아니 자기는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야. 이제 좀 잊어버려. 연애할 때 남자가 무슨 말을 못해. 당장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세상 남자들 다 그래. 그러니 제발 잊고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면 안 될까? 나 너무 피곤하다. 뭐? 피곤? 지금 말 다 했어? 자기 때문에 나는 속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 속이긴 뭘 또 속였다고 그래. 이제 좀 그만하자. 나는 장남이고 자기는 맏며느리야. 세상의 이치가 그래. 자식이 부모 챙기고 부모 위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가 문제라는 거야? 저는 남편이 펄쩍 뛰며 저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은 저를 속인 게 그게 다가 아니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회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 양 제 앞에서 별의별 쇼를 다 했는데 능력 있는 남자 싫어할 여자는 없잖아요. 저 역시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능력까지 있다는데
저는 그게 마냥 멋있게만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돈도 제법 모았다며 결혼 이야기할 때도 어딘가 모르게 든든하게 느껴졌는데 제가 꼭 조건을 보고 남편을 고른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다 엉치마라고 제가 남자를 골라도 잘 골랐다고 자부했어요. 그러니 저는 제가 속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작 저를 속인 남편은 조금 과장했을 뿐이지 속이지 않았다고 박박 우기더라고요. 게다가 이것 말고도 문제는 계속됐는데 결혼하고 왕왕 터지는 문제들 때문에 신혼인데도 저는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우선 결혼할 당시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이라며 1억을 저에게 오픈했는데요. 당시 제가 모은 돈은 고작 6천만 원 정도였고 그래서 고민 끝에 그래도 결혼은 반반 결혼해야 뒷말이 없을 것 같아 친정 부모님에게 갚는다는 조건으로 4천만 원을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저도 남편도 1억씩 들고 하는 결혼이었는데요. 친정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빌려주신 4천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죠. 사실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결혼한다고 혼수까지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러니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입이 찢어져라 좋아했죠. 그렇게 총 2억과 혼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제가 먼저 반반 결혼인 만큼 전셋집 명의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의외로 괜찮다며 저더러 단독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요. 당신은 남편이 저에게 무슨 크게 위해주는 것처럼 굴었지만 사실은 자기가 대출이 나아주 않는 실정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양보를 했던 거였어요. 이쯤 이야기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이 저 몰래 빚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채무에는 시어머니도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제가 결혼하고 3개월 이후에 터졌어요. 남편이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때려쳤다고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저는 그때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라 남편이 저 놀리려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회사를 때려쳤다고? 장난치지 마. 무슨 회사를 때려쳐. 장난 아니야. 진짜야. 나 사실 자기한테 말 못했는데 회사에서 일이 좀 많았어. 이번에 회사 적자난 것도 있고 그래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다고 했는데 기분 나쁘게 내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사람이 가오가 있지. 그래서 잘리기 전에 내 발로 나왔어. 뭐? 왜? 자기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고 있다며 무슨 문젠데? 자기 회사 적자에 자기도 연관이 있어? 몰라. 어차피 그만둔 회사 뭘 꼬치꼬치 물어. 그리고 내가 다닐 회사가 거기밖에 없나? 걱정하지 마. 금방 이직할 거니까. 그때는 조건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 참긴 뭘 참아. 그럼 이직 준비를 하고 회사를 그만뒀어야지. 이렇게 자기 발로 나오면 실업급여도 못 받잖아. 그깟 실업급여 얼마나 한다고. 자기는 내가 회사에서 월급 루팡 취급이나 당하고 있으면 좋겠어. 지금 제일 속상한 건 나야. 남편은 제 말에 또 아픈 곳이 긁혔는지 불같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 역시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야 했기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제 명의로 살고 있는 신혼집도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저금리라고 해도 고정지출인 만큼 저 혼자 부담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었죠. 게다가 아이가 없다고는 해도 생활비 역시 저 혼자 부담해야 했는데 남편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저는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만 기다리라던 남편은 무슨 한풀이라도 하듯 놀기 바빴는데요. 리프레시를 위해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질 않나. 인맥관리 때문에 친구를 만나야 한다고 하질 않나.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때 기어코 저 몰래 대출받은 그 빚이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연체를 해서 집에 도축장이 날아왔거든요. 그때도 남편은 친구들이랑 인맥관리차 골프 여행을 갔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 지랄을 하고 다닌 건지. 그 독촉장을 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리고 독촉장을 자세히 보니 대출 원금이 1억의 이자들이었는데 이건 또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당장에 전화를 할까 핸드폰을 들었는데 왜인지 지금 전화하면 남편이 꾀를 부릴 것만 같았고 저는 생각을 고쳐먹고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돈 문제인 만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저는 바로 남편 면상에 독촉장을 들이밀며 빨리 이실직고 하라고 따져 물었어요. 이거 뭐야? 언제 나 몰래 1억씩이나 대출을 받은 건데? 설마 결혼자금으로 오픈한 돈이 대출받은 돈이었어? 어? 아니 이게 왜 자기 손에 있어? 아이씨, 아직 날아올 때 되지 않았는데. 빠져나갈 궁리 하지 말고 빨리 풀어. 이거 뭐냐고. 그게 아씨 몰라. 그래, 자기 말대로 그 돈은 우리 결혼자금으로 내가 대출받은 돈이야. 근데 그것도 사정이 있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내 월급 관리를 우리 엄마가 했는데 그게 내 생각처럼 돈이 모이지 않았더라고. 그런데 그걸 엄마한테 따질 수도 없고 자기한테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대출을 받은 거야. 뭐라고? 정말 기가 막힌다. 그래서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결혼자금으로 1억을 대출했다는 거야? 그래 놓고 그 돈을 자기가 모은 돈이라고 속인 거고? 아니, 그땐 어쩔 수 없었지. 나는 그 정도 돈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제 와서 돈 없다고 할 순 없잖아. 남자가 가오가 있지. 가오 같은 소리 하네. 그래서 지금 이걸 나더러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해달라는 거야? 그래, 자기 말대로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아. 막말로 내가 대출받아서 엉뚱한 곳에 쓴 것도 아니잖아. 그 돈이 우리 결혼자금이랑 이 집 살 때 썼으니까 같이 썼다고 봐야지. 진짜 뻔뻔하다. 나는 자기가 그 돈을 모았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까지 부탁했어. 그걸 다 옆에서 봤으면서 어떻게 이래? 내가 뭐 정말 이럴 줄 알았냐? 그리고 나도 회사 다니는 동안은 자기 모르게 내가 그 빚 온전히 부담하려고 했어. 근데 회사 잘리게 된 마당에 그걸 낼 수가 없겠더라고. 아니,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디로 갔는데? 어머님이 관리했다며. 그럼 뭐 설명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게 엄마도 필요하니까 썼겠지. 엄마라고 아들 돈 그렇게 쓰고 싶었겠어? 우리 그냥 다 묻고 내가 얼른 취직할 테니까 자기가 좀 해결해줘. 나 이번 달까지 연체하면 진짜 큰일 나. 웃겨? 내가 왜? 그리고 묻긴 뭘 묻어. 그 돈 자기 어머니한테 해결해달라고 해. 이게 다 어머님이 자기 돈 다 써버려서 생긴 일이잖아. 자기야, 그걸 또 어떻게 그러냐. 아니 뭐 여차하면 자기가 대출을 좀 더 받든지. 저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당장 눈앞에 있는 리모컨을 던져버렸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 남자가 그 입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남편 돈을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돈이 있어야 받아올 수 있다는 걸 제가 모르진 않았는데 남편 말처럼 이대로 묻기엔 제가 억울해서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만류에도 저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동안 가져간 남편 돈을 달라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며 저를 도끼 눈으로 쏘아보셨어요. 평상시 사이가 좋은 고부관계도 아닌데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 돈 타령을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도 이게 뭔가 싶으셨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에 바로 다이렉트로 시어머니에게 상황 설명을 모두 했는데 중간에서 남편만 죽겠다고 죽상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자 자기 아들이 제 눈치를 보고 있으니 심기가 불편해진 시어머니가 더 뻔뻔하게 나왔는데요. 자기도 아들 돈을 다 명분이 있었었다며 그 돈을 자기한테 찾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어요. 명분은 개뿔. 부모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행동에 살짝 당황한 듯 보이더니 이내 당당하게 그 돈을 신우 학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장남인데 자기가 그 정도도 못 쓰냐며 저에게 되려 큰 소리를 쳤는데요. 아주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어머니, 아니 어떻게 이 돈을 이희한테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래. 없으면 없는 거지. 대출까지 받아서 거짓말까지 하는 건 뭐야? 몇 번을 말해. 내가 갚으려고 했다고 했잖아. 상황이 이렇게 돼서 부탁하는 거지. 내가 취직만 하면 내가 갚을 거야. 누가 자기더러 계속 갚아달래? 아니 별것도 아니구만.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사람 창피하게. 창피? 지금 자기 창피한 게 중요하니? 같이 벌어서 같이는 못 모을 망정 이게 뭐냐고. 그리고 취직을 해서 자기가 갖겠다고? 그 취직 언제 하는 건데? 자기 지금 취직할 마음 없잖아. 맨날 집에서 뒹굴면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TV 축구나 보면서 무슨 취직을 해. 아이씨, 실업급여 나오는 거 있잖아. 일단 그거 나오는 동안은 좀 쉬려고 하는 거지. 실업급여가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자기 대출금 갚을 정도도 안 돼서 지금 연체하는 거잖아. 그래, 연체 좀 했다. 아니 부부 사이에 서로 힘들 때 도와주면 덧나냐? 나 같으면 같이 쓴 돈 내가 해주겠다고 시원하게 말하겠다. 시원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지금 속아서 결혼했는데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갈 것 같아? 솔직히 말해. 여차하면 나한테 떠넘길 생각이었지? 아 진짜 듣자니 성질이 나서 못 들어주겠네. 그래, 너 왜 그렇게 내 아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네가 이러니까 내 아들이 기도 몇 포고 되는 일이 없는 거 아니야.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문제요? 어머니, 이 문제는 애당초 어머님이 이 돈에 손대지 않았으면 없었을 문제예요. 뭐야? 야, 너 그만 못해? 너 잊었나 본데. 넌 이제 가시집 온 며느리야. 어디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하극상이야. 당사자인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막말로 자기 돈도 아니잖아. 저는 어처구니 없는 저 상황 속에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정말로 자기가 혼자 저모르게 감당할 빚이었다면 밖에 나가 노가다라도 뛰든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그걸 해결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보란듯이 연체해놓고 자기 큰일 난다고 저더러 해결해달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저는 당시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일부러 노렸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했고 시어머니는 가재는 개편이라고 자기 아들 편을 들기 바쁘셨는데 이게 다 제가 무서워서 착한 자기 아들이 눈치를 본 거라며 모자가 쌍으로 제 염장을 치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비록 이혼 경력이 제 호적에 남겠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저리 죽이 잘 맞는 모자지간을 떼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남편을 고이 시어머니 품에 돌려보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착한 아들이니 다른 여자한테 주지 말고 당신이 평생 품고 사시라고 정말로 반품하고 이혼했는데요. 이제사 얘기지만 저 이혼할 때 주변에서 말이 참 많았습니다. 이혼이 장난도 아닌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고, 남편이 변할 수 있는 기회는 줬어야 하지 않냐고 이렇게 오지랖 넓게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어차피 제 인생이고 저 말고는 제가 겪은 그 일들을 그들은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 제 결정이 성급했다 단정짓는 사람들을 보면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아무리 결혼 생활이 6개월이라고 해도 저에게 이혼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친구 말처럼 주변 시선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낸다고 친정에서 해준 혼수며 이것저것들 고마운 것들이 떠올라 저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마치 제가 그런 고민도 없이 너무나 쉽게 이혼한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 돈을 신우 학비로 썼다는 것도 짜증이 났는데 신우, 그러니까 남편의 여동생은 그야말로 구제 불가능한 한심한 종자였어요. 일하기도 싫다, 결혼하기도 싫다, 세상 아무것도 하기 싫다며 놀고 먹는 평생 백수가 신우였는데 그런 백수 딸의 시어머니는 어떡하든 뭐라도 시켜보겠다며 하기 싫다는 신우를 꼬셔 미용학원에 넣고 또 요리학원에 넣고 나중엔 공무원 시킨다고 학원 인강에
그야말로 돈지랄을 하셨는데 그 돈이 전부 제 남편의 월급이었다고 생각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제가 애가 없어서 당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쟤도 지 살 길 찾아줘야지. 나중에 엄마 아빠 없으면 그때는 쟤 혼자 어떡하니? 그리고 너도 잘 생각해봐. 너 나중에 신우 데리고 살 수 있어? 쟤가 우리 없으면 누구한테 의지할 것 같니? 이게 따지고 보면 전부 너 좋으라고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되도 않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하실 줄 아셨을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제가 백수 신우 걱정을 왜 하겠냐고요. 그리고 막말로 신우도 자기가 아쉬워야 나가서 뭐라고 할 거라도 생각했는데 저리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니 신우 입장에서도 아쉬울 것도 없는데 굳이 힘들기를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신우한테 들어간 돈은 알겠고 나머지 돈은 어디 있냐고 제가 또 물었는데 황당하게도 그 돈은 당신 용돈 겸 생활비로 썼다고 하더군요. 정말 양심도 없지 않나요? 그럼 자기 아들은 뭘 위해서 돈을 벌었겠냐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논리는 장남돈은 자기들도 쓸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저희 시어머니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부모라면 하나라도 더 해주고 챙겨주고 싶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저런 마인드는 저를 정말이지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망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말이 나온 김에 할 말이 있다며 저한테 평상시 갖고 있던 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말을 언젠가는 꼭 하고 싶었는데 너 나한테 주는 돈 꼴랑 30만 원이지. 야, 요즘 학생도 그것보다는 더 받아. 내가 내 아들 월급을 통째로 관리를 했는데 뭐? 30만 원? 너 나랑 장난하니? 다음 달부터는 너도 50만 원으로 맞춰. 아니다. 이젠 100만 원으로 맞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너도라는 말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말이냐고 꼬치꼬치 물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직장 그만두기 전까지 시어머니에게 따로 50만 원씩 더 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이젠 저더러 그 돈을 달라고 하셨는데 아주 대환장 파티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선전포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까지 호구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납득이 갈 수 있는 플랜을 가져오든 아니면 이혼하자고 바로 말했죠. 이런 말일수록 돌려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제 이혼 소리에 남편은 펄쩍 뛰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하냐고 이혼은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자기가 저한테 한 행동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나도 이렇게 내가 산다는 게 말이 안 돼. 라면 똑같이 받아쳐줬는데요. 시어머니도 제 이혼 소리에 놀란 듯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당연하죠. 자기들이 한 행동들 때문에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덧붙여 말했어요. 어차피 출근할 회사도 없는데 자기는 여기 있어. 자기 집은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집 보증금은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반절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까 위자료 안 뜯긴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혼 서류 보내면 도장이나 찍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백수 딸에 백수 아들까지 책임져야 할 것 같으니 저에게 매달리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또 환상이었어요. 아니 너는 여자가 이혼 소리를 뭐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하니? 부부가 결혼하면 이런저런 일 있기 마련인데 벌써 이러면 어떡해? 그래 알았다. 내가 너한테 용돈 타령 안 하면 되잖아. 아니요. 저한테 용돈 받을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아들 돈 마음대로 쓰신 거 그거 해결해 주셔야죠. 저 그거 아니면 어머니 아들이랑 못 살아요. 어머니라면 아가씨가 백수 사위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집 귀한 딸이에요. 하물며 외동딸인데 저희 부모님 아시면 가슴 찢어진다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자 그야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셨는데요. 남편은 저에게 어른 앞에서 싸가지가 없다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고 우리 엄마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돈 좀 못 번다고 사람을 이렇게 괄시해도 되냐고. 나 원래 잘 나가던 놈이야. 내가 놀면 얼마나 놀았다고 이래. 너 이렇게 돈돈돈거리는 속물이었냐? 그래, 그렇다고 쳐. 나는 자기가 한 말을 믿는 죄밖에 없어. 누가 들으면 자기 말만 믿고 내가 내 몸뚱이 딸랑 씹은 줄 알겠다. 자기 거짓말에 나만 놀아난 게 아니야. 우리 친정 부모님도 같이 놀아난 거라고. 우리 집에 가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비로도 봐줄까 말까인데 진짜 정신 못 차린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냐? 그래, 너는 그렇게 네 엄마 품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고 살아. 네 돈으로 평생 호구짓 하면서 효도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기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고 남편더러 너도 얼른 가라고 등을 밀었는데 그 인간도 자존심이 있으니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땐 얼마나 고마웠는지. 저는 저 인간이 뒤늦게 쫓아올까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집 비밀번호부터 바꾸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퇴근길에 친정에 가서 상황이 이렇게 되어 이혼한다고 말했는데 돌아오는 건 저희 엄마의 폭탄 잔소리였죠. 그래도 딸이 고생하며 사는 건 싫은지 나중엔 잘했다고,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접는 것도 현명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 후 저만 보면 아휴 하고 한숨을 쉬셨어요. 덕분에 친정에 가는 것도 가시방석이라 저는 친정도 거의 가지 못했는데 대신 그놈 돈이랑 저희 부모님한테 빌린 돈은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로 집을 빼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제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그리하여 그놈 덕에 저는 무려 채무가 1억 4천이나 더 늘어났는데 저희 부모님은 뭐하러 4천만 원을 대출받았냐고 뭐라고 하셨지만 어차피 깨진 결혼, 저는 그 돈만큼은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쓴 1억 돌려주겠다고 하니 돈이 아쉬운 그놈이 냉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는데 사실 이것도 다 주면 안 되는 거였지만 먹고 떨어지라고 다 줘버렸는데요. 그럼 고맙다고 할 것이지 이놈은 도리어 저에게 어디 자기랑 헤어지고 잘 먹고 잘 사는지 지켜본다고 덕담까지 해줬는데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몰래 지켜보라고 저도 지지 않고 한 소리 해줬어요. 그러자 그놈은 제가 기가 세서 자기 운이 꺾인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저런 놈을 뭐가 좋다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는지 저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돈 주고 이혼한 뒤 저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기 아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계속 저한테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와 징징거리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좀 제발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그 아들의 그 엄마라고 시어머니 역시 소액 대출이 제법 많아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라고 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예, 나 이거 우리 남편한테 걸리면 나도 이혼이다. 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 아들도 이혼한 마당에 나까지 그럴 순 없잖아.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젠 놀랍지도 않았어요. 사실 어찌 보면 남편이 저렇게 된 것도 시어머니 때문 같더라고요. 경제 개념도 없고 매 순간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았으니 일이 커지는 것도 모르고 저리 살았을 텐데 그걸 보니 빨리 이혼한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놈과의 결혼은 저에게 채무밖에 남긴 것이 없었는데 거의 매일 그놈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대로는 제 월급으로 다 해결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해서 고민한 끝에 무인 카페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저에겐 태어나 처음 해보는 대모험이었죠. 정말 그때는 앞으로 내 인생은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밤에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는데 다행히 무인 카페가 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 주었어요.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뭐 덕분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와 회사를 오가며 일만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때부터는 몸은 피곤해도 그냥 돈 버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덕분에 채무는 빠르게 갚을 수 있었고 신혼집으로 썼던 집도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았는데 그때부터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서울 한복판에 제 집이 있다는 게 꽤 기분이 좋더군요. 그리고 회사 급여와 무인 카페 수입으로 저는 저희 부모님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전에는 못했던 효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특히 저희 엄마가 많이 좋아하셨는데 친구들한테 그렇게 딸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이혼해서 친구도 못 만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렇게 딸 안 낳으면 어쩔 뻔했냐고 주변에 제 자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돈이 좋긴 좋은데 저는 누구처럼 호구가 아닌 현명한 자식으로 보람 있는 그런 효도를 하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적어도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무언가 받으시면 또한 저에게 뭐라도 해주시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 제가 결혼할 때도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을 텐데 정말 누구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그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던데요. 결국 제가 이혼할 때 남편한테 준 돈도 시어머니 채무 갚는데 홀랑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뻔뻔하게 예전처럼 취직해 월급을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닥달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저렇게 호구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살짝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모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들은 바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딸은 그렇게 위하면서 아들한테만 그걸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남편도 저런 엄마 뭐가 좋다고 저런 얼빠진 호구짓을 자처하는 건지 지 팔자 지가 꼰다고? 그것도 그 사람 팔자겠죠. 그리고 그 팔자에 저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다 싶은데요. 자기 없이 어디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 그래서 그 인간 배 많이 아프라고 앞으로 저는 더 잘 살아볼 생각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 인간이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 멋진 남자랑 연애도 하고 하려고요.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러고 싶다는 건 아닌데요. 저도 사람 보는 눈을 더 길러야 하기에 누굴 만날 생각이 없지만 이렇게 비싼 돈 들여 똥차 치웠으니 벤츠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 역시 그런 벤츠와 어울리는 여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인데 이혼이라는 게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 빼면 저한테는 꽤 도움이 됐다 생각합니다. 그 인간이랑 헤어지고 빚더미에 올라 살기 위해 무인 카페를 차렸잖아요. 그리고 그 덕에 사장님 소리도 듣게 되었고 이렇게 집도 사고 또 효도도 하게 되었으니 이건 뭐 지금은 그 인간한테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잖아요. 그래서 더 보란듯이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저 이 정도면 제가 성급한 이혼이 아닌 현명한 이혼을 한 게 맞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이 같기를 바라며 제가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며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비록 6개월 살고 헤어졌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을 원동력 삼아 남은 제 싱글 라이프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